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임철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들이 작년 또는 조금 더 지나면 재작년부터 진행했던 연구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1인 1디바이스 하는 그런 교육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예컨대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디버시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1인 1디바이스를 전체적으로 갖게 하는데 당장 학교 현장 교사들이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구글사의 어떤 협조하에 이런 연구를 진행했는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장표에서처럼 한 3, 4년 전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을 활용하는 이런 교육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학업 성취 수준도 높고 그런 형편인데, 이 연구 결과가 지금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한 4년 전이죠, 벌써 4, 5년 전인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ICT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질문을 했었을 때 학생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제대로 나는 이걸 가지고 학습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좀 낮게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학교 현장에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특히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학생들은 그다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올 수 없었던 형편이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스마트폰 가지고 오면 전부 다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했잖아요.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일반 과학교실이나 영어교실에 가서 사용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수준의 결과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1인 1디바이스를 모든 학생들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논의의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주목한 게, 혹은 저희들이 요청받은 연구가 이른바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학생들이 그 컴퓨터에다 소프트웨어를 다 다운받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이미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공부하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런 클라우드 상황이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걸 구현하는 게 이제 구글사의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또 국내에서 최근에 출시된 클래스룸이라든지 이런 데서가 이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특별히 이게 우리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디바이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은 디바이스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대신에 바로 그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되기 때문에 확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현장 교사로부터 오히려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교육에서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에듀케이션 4.0에도 주목받고 있는 디바이스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른바 구글사에서 가지고 있는 크롬북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엄청나게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구글 for Education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개념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학교 현장에 투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최종 연구 결과는 일단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교사가 정말 이걸 들여왔을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수업을 준비하거나 수업을 활용하는데 첫 번째가 그거겠죠.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정말 도움이 돼요. 이런 식의 데이터.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양적으로 무슨 통계적으로 우리가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만들지는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일종의 이제 사전 탐색적 조사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지난 가을에 한번 탐색적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적 변화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탐색적으로 학생들의 성적 변화는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교사들이 많이 궁금해 여기기 때문에 그걸 문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은 마침 지난 가을에 서울 소재 중학교에 1, 2학년 중에서 이런 크롬북을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학생 숫자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설문이나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교사 13명 전체 그 학년 담당하는 교사 13명이 연구에 참여를 작년 10월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그 크롬북이 들어와서 제대로 적용되는 시점이 조금 항상 시간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10월부터 진행을 했고 마지막 조사까지 해서 2월 달인데 여기에 우리 인식의 조사의 핵심은 하나는 구글사가 원래 준비한 구글 포 에듀케이션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는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이거 오기 전에 이미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문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심층 면담을 통해서 교사들의 생각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탐색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수학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변화를 보면서 한번 저희들이 탐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방법론은 먼저 이제 연구를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초기에 하고 있는 서베이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교사들이 처음에 이걸 구글 포 에듀케이션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또 이 학교는 작년에 이미 경험한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인식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교사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른바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세션을 제공을 해서 기회를 주고 그다음 현장에 적용을 한 2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 끝나고 나서 다시 설문과 면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였지만 잘 학교 현장과 협력을 해서 익명 처리를 해가지고 수학 성적을 가지고 분석해보는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스케치인데요. 아주 그 체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장면이 지금 학생들이 그 크롬북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중학교 교실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개별 학습자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네, 감사합니다. 계속 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떨 거죠? 좋은 아침이에요. 여기 진행자가 어디 가셨나 보다. 이거 지금 한 가지 방법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유재혁 선생님 그걸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지. 이걸 담당하는 사람 없는 모양이네. 네, 신이 났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이 구글 클래스룸 그 구글 그 크롬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 크롬북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장 화면을 보면 여기 지금 보는 화면처럼 지금 이게 구글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젠보드인데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지를 올려놓습니다. 거기다가 패널에게 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바로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걸 가장 우리 교사들이 이쪽을 적절히 사용한 교사들이 높이 평가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생님들 특히 여기 학교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료조사하는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예전에는 뭐 하는 학생 안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요 크롬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참여하더라 이런 리포트를 학생들 스스로가 했죠. 그래서 참여도가 훨씬 더 늘어났고 집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편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건 예측 가능한 겁니다. 교사들은 약간 주저주저하지만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했었을 때 훨씬 빠르게 일을 하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아주 좋았다 이런 말들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같이 작업하는 그런 활발한 교실 장면 중에 하나를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설문입니다. 아까는 이제 면담을 통해서 되게 어떤 긍정적인 물론 이제 여전히 조금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교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보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아까 그 젠보드에 이렇게 학생들이 과제물을 문제를 답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교사들이 피드백을 해주거나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학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수업 현황 관리 커뮤니케이션 학생 참여 측면에서 높았고 그 설문으로 조사했을 때 5점 만점에 지금 4.0에 약간 가까운 점수거든요. 물론 이제 뭐 4.45 나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 너무 이제 편파적인 데이터인 것 같고요. 이 정도가
4점 내외로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 답을 해줍니다. 피드백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에게 또 설문을 조사를 또 한번 해봤는데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초기에 2018년도 데이터에서 우리가 아주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가 이제 학생들의 그렇게 한다라고 교사들이 인식을 했다는 게 지금 4.0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아이디어 생각을 표현을 하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여전히 교사들이 약간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학습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 여러 가지 그 참여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높은데 정말 학습이 잘 되는가나 여전히 교사들은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조금 점수가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5점 만점에 저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동의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들이 바로 크롬북을 들어가게 되는데 태블릿하고 일반 노트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지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또 이 박람회 주변장에 이런 여러 가지 경쟁적인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교사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면 크롬북이 교육 활동을 하는데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여기 보시면 수치가 지금 크롬북이 약간 그 주황색 계통인데요. 전체적으로 학습까지 집중하거나 여러 가지 또 학생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롬북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교육에 좀 이렇게 집중된 환경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교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금 잘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교육에 특화된 크롬북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사들이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N이 지금 13명인데요. 이것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나중에 좀 추적 조사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물어봤을 때 아주 즐거웠고 더 즐거워졌다가 지금 49.6%, 17% 해가지고 거의 67%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었을 때 공부에 도움이 되고 흥미로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인 1디바이스가 갈 때 여기저기서 걱정이 많거든요. 뭐들 애들 학부모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지표를 봤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훨씬 더 액티브하게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는 물론 이제 이 학교는 교사들이 잘 훈련받아서 적절한 레벨에서 이것을 진행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훨씬 많은 학생들이 기존에 책하고 노트만 가지고 수업을 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흥미롭고 공부에 도움이 됐다.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연구에도 저희들이 좀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협업입니다. 21세기 능력 중에 하나로 의사소통, 공감 이런 것을 많이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협업이거든요. 그래서 협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마침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그 수학 성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의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학생들이 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친구들이 돕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러려고 관련된 한 4점 내외가 있는데 그 다음번 장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그 중위권 학생들이 지금 회색이거든요. 그 회색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내가 다른 친구들 도와주고 있다. 이것을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보면은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오히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그렇게 많이 하거나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하는데 중위권 학생들은 내가 수업하는 도중에 남한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또 흥미로운 건 하위권 학생들도 그래요. 하위권 학생들 남한테 도움을 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공부를 못하지만 같이 협업을 할 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 부분 자기가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학 관련돼서는 조금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이게 좀 수학이 지표니까 협업을 할 때 도와주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협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나중에 노력을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여져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까 교사와 똑같이 스마트폰도까지 포함해서 4가지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 크롬북, 일반 노트북 4가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생산하거나 뭘 만들어내거나 그냥 정보를 소비하거나 어떤 자료를 보거나 때로는 여가, 교류 이런 보통 우리가 SNS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크롬북이 다른 것 못지않게 아주 정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역으로
다른 디바이스는 약간 엔터테이너 형태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교실 바깥에서 할 수 있죠. 근데 학교로 왔을 때는 이제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롬북이 교류나 여가가 아니라 교육 목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효과성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에 보다 집중할 수도 있고 그냥 엔터테인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인식과 관련돼서 면담과 서베이를 통해서 했는데요. 정말로 이런 그러면 교육에 효과가 있어? 이제 아까 그런 면담과 그 서베이 조사할 때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요 데이터는 좀 조심스럽게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데이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 교과 성적을 확보를 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 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의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왼쪽에 있는 게 중간고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기말고사인데요. 당연히 시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시험 문제를 두 번을 본 게 아니고 전혀 문제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되게 조금 어렵습니다. 되게 보면. 그래서 성적이 그런데 평균점은 5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조금 30점이 약간 이렇게 좌측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수학은 어려운 영역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 여전히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건데 저기도 이제 주목했던 게 뭐냐면 이런 디바이스와 하는 환경을 들어갔을 때 학습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아주 확정적인 대답은 아닌데 잠정적인 대답입니다. 잠정적인 대답이고 좀 분석적으로 한 거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추후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일반적인 텐던시는 왼쪽에 있는 이 분포선은 상당히 좀 위로 쭉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이게 옆에 비율을 보면 오른쪽에 기말고사 것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분포의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약간 그렇게 일단 일반 해석을 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팀이 같이 했던 게 하위권을 봤어요. 이른바 하위권 학생들을 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위권 학생들은 점수 분포가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이 정도 있으면 중간고사 이 정도 있는데 기말고사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죠. 근데 오히려 약간 늘어났어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하위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중하위권에 가봤더니 오히려 약간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별로 좋지 않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늘어났구나. 늘어났으면 이게 원래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권과 관련돼서는 학습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중상위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학습 격차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그 각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 상위권에 따라서 다른 패턴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이게 N이 물론 이제 120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반화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썼다고 해서 갑자기 뭐 격차가 우리가 보통 이게 지금 그 온오프로 왔다 갔다 하는 교육이었는데 갑자기 격차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가는데 성적이 하위권이냐 중위권 상위권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갑자기 격차가 늘어났어요. 그런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수업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만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학습 격차와 관련돼서 좀 줄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번에 이제 기초학력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낮은 수준인 학생들이 조금 올라가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저희들이 주목하는 여기 지금 장표에 있는 것처럼 이번 그러니까 가을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가을에 했던 것들을 돌이켜 보니까 예컨대 학생들이나 교사와 상호작용을 증가시켜서 수업이 재밌어요라고 수업의 매력도가 증가되고 또 교사들이 관련된 피드백을 주면 이론적으로는 하위권 학습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탐색적으로 확인했고 이런 데 주목을 해서 보다 더 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디바이스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가 이제 협동학습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쭉 하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교사와 학생,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는 것들이 보여줬고 즉 상호작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 C와 D 그 교사들의 그 관찰해서 알 수 있다시피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존에 이런 디바이스가 없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교사들이 빠르게 아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주 엄격하게 무슨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쪽으로 나가기 전 단계에 교사들한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후속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난 학기까지는 디바이스를 가져다가 이제 선생님들 사용해 보세요. 그다음에 PD 세션 넣어가지고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라고 하는 수업 설계 혹은 교수 설계와 관련돼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하려는 그런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교사의 코멘트가 있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느냐, 크롬북 사용 그 자체로서는 오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컨대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였던 게 주로 수학이었는데요.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하는 걸 보고 그와 관련돼서 적절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 개별화 학습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정교화하면 우리가 교수 설계, 그러니까 이런 크롬북 기반의 수학과 교수 학습 설계 모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목한 이론적인 틀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액티비티 티오리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브젝트가 이런 크롬북이라는 툴을 가지고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업성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지 그런 틀들이 이제 어떤 액티비티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벌여지는 액티비티와 관련돼 분석하는 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런 틀들을 근데 하나의 레퍼런스로 본다면 디바이스를 가지고 즉 인스트루먼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할 때 룰과 커뮤니티와 디비전 레이버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같이 교사와 함께 그 최적의 어떤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좀 끝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